2단계씩 어떻게 걸려? 막 이렇게 손 써주는 학교들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고3 학부모 입장이 되어 보시면 막판에 가면 아무 사람도 책임 안 집니다. 네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성적이 아주 탑일 때는 학교 뭐를 위해서 네 서울대 넣어야 됩니까? R&D 선생님, 저는 의대 안 갈 건데요. 아니면 저 서울대 안 가고요. 조금 더 연대 의대 갈래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도록 게 성지고등학교를 가까이 있으니까요. 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그 학군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 부산시에는 5개 학군입니다. 이걸 지역 학군이라고 합니다. 남부 학교군, 그 학군은, 여기 부산시 남부잖아요. 남부만이 아니고, 요 조금 위에 올라가면 남부교육청 있잖아요. 남부교육청 관할 행정구역은 동구, 진구, 남구, 이렇습니다. 그게 남부 학군입니다. 이게 지역 학군입니다. 그러면, 광역 학군은 뭐냐면, 부산시에 있는 모든 학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원할 때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 보면, 그러면, 남부 학군에 있는 학교도 좋은 학교도 되게 많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구, 남구, 진구 이런데 좋은 학교들이 여기 많이 분포가, 요 동네 많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동구하고 남구 쪽에 선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진구 쪽으로 잘 안 갑니다. 여기 보면 왜 그럴까 이래 봤더니, 자, 볼까요? 분포고등학교 요즘 지원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조금 초창기에는 이래래 저래래 말씀이 많더니 제기에 요즘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 많이 듣고 있고, 대형고 남자애들 인문계고등학교 지원의 로망입니다. 근데 자기는 성적이 안 돼서 밀릴 것 같아서 안 간다. 동천고, 그 다음이고, 대전고, 그 다음에 부산고 지원 많이들 하고요. 근데 동성고도 괜찮은데 동성고 지원하려고 하는 애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 다음 여자애들 쪽으로 가보면 경남여고 할까 예문여고 할거가 제일 많습니다. 문현여고 할까 고민도 하다가 문현여고는 공부를 안 한다던데 그런 이야기도 좀 있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대레사여고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 끝에 있잖아요. 여기에 동여고입니다. 동여고는 우리 남구하고 가장 근접해 있지만 저기는 수영구의 제일 마지막 자리입니다. 수영구다 보니까 남구 학군이 아닙니다. 해운대구 학군입니다. 그래서 광역 학군 했을 때 동력으로 쓰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이 꽤 좋은 애들이 나 조금 멀리 다니도 된다는 애들이 저기 수영구에 있는 등문역으로 쓰는 경우도 좀 많이 봤습니다. 이 정도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원할 때의 광역학군입니다. 부산시내 전체에서 2개 학교, 그 다음에 지역학군, 아까 말씀드렸죠. 남부학군에서 2개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원할 때 이렇습니다. 욕심이 많아가지고, 광역학군 1지망, 2지망, 그 다음에 지역학군 1지망, 2지망에 1지망, 둘 다의 1지망에 같은 학교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강하게 대형고등학교를 가고 싶다. 그러면 대형고등학교는 부산 시내에 있는 학교니까 광역학군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학군이니까 지역학군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난 꼭 대형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1지망에 광역학군 1지망에 대형고, 지역학군 1지망에 대형고 이래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크로스로 해갖고 하나를 1지망을 했으면 다른 하나를 2지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보시죠. 광역학군에서 선발할 때 그 학교 정원의 40%를 배정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학군 2지망으로 쓸 때의 그 배정을 20%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기 롯데 쓸 때 전략적으로 여기에 1지망, 여기에 1지망. 자, 요 순위가 좀 다르긴 한데요. 이거는 전체 4개를 봤을 때 4지망까지 있지만 1지망, 2지망. 요것도 제가 1지망, 2지망 편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지망과 여기에 1지망을 똑같은 학교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진짜 강렬하게 가고 싶은 학교를 여기다가 난 꼭 여기 가고 싶다.
그럼 같은 학교를 쓰면 안 되니까 그 다음 뭡니까? 지역학군 2만이다. 그리고 이제 대안으로 다른 학교를 또 만들어 놔야 되겠죠. 내가 어디 대연이 안 되면 어디를 꼭 가고 싶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선정을 2개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개 정도 했다가 잘못하면 통합학군으로 배정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아니면 꼭 통합학군까지 아니라도 정말 자기가 원치 않는 학교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2개를 정하는 게 좋고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그 대학이 어느 대학이 좋으냐 나쁘냐는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뭐 취업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등학교를 평가할 때는 뭐냐면 수능 성적입니다. 서울대학교 몇 명 됐습니까? 그 자료가 아닙니다. 이 자료는 전국 단위의 그 수능 모의고사,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학교에서 평가하는 요소까지를 전부 집어넣어가지고 순위를 매겼습니다. 우리 굉장히 좋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자, 2011학년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빠져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구가. 어디입니까? 저쪽 서쪽들입니다. 사구, 사상구, 즉, 뭐, 북구, 이런 쪽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로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좋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인근 학교들 한번 보시자고요. 여자애들의 로망은 예문여고입니다. 어느 누가 말하더라도. 예문여고 이런 실적들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해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랬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왜 이런 학교들이 저렇게 좋은 결과를 내는가? 어차피, 혹시 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적 순으로 그렇게 합니다. 라고 오해하시더라고요. 아까 지원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문여고 지원자가 200명인데 이 학교 아까 1지방에서는 학교 정원에 40%를 뽑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명을 뽑는데 200명이 지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200명 중에 40명이 어떻게 하고 성적순으로 할까요? 뺑뺑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건 절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럼 예문여고는 성적이 좋은 애들이 들어간다? 그것도 알 거잖아요. 물론 지원할 때 조금 빡신 학교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했으니까 조금은 관심은 있는 애들이 들어갔으니까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대형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해마다 보면 대형고등학교 전교 1등들은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과학고 떨어진 애들이 대부분 앞자리를 쫙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자리부터 일이 시작이 된다고 애들이 늘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못 넘을 살이 꼭 존재한다고. 그 다음에 그럼 이런 학교들에서 제가 이게 어제 월요일자 신문입니다. 월요일자 신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물론 지금 다현이 어머니 같은 경우 지금 수시 넣어놓은데 몇 군데 한 군데 어디 학교 통보 받은 데 있습니까? 아직 지금 3학년 자제를 두고 계시는 어머니도 계시고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에는 어느 누구도 책임 안 지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때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능력이 되면 특목고 가십시오. 라고 지금 또 저는 부르짖습니다. 능력이 되면 그렇게 하십시오. 애가 능력이 되거든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고요. 뒤에 우리 은서 부모님들은 내일 시간이 되시면 내일이랑 모레 울산에 바람 한번 쐬러 간다고 생각하시고 울산 고속도로 잘 돼 있잖아요. 한 40분 정도 걸릴 겁니다. 시내까지 통과해 가려면 현대초공관 가보십시오. 그리고 은서 학교 하루 결석시키고요. 내일 결석시키라고 말씀드린 거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집에 무슨 일 예, 뭐 그런 걸로 예, 체험학습이잖아요. 그런 거 신청 하나 해가지고 하라는데 내일 시험 칠 애 중에 동생이 중학교 1학년이라
제가 꼭 같이 좀 데리고 가달라고 제가 부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는 시험 현장을 보고 그 학교를 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듣던 학교하고 실제로 가고 입시 치르면서 막 나가고 바둥바둥 되던 애들의 모습 그거를 그려보면 그 동기부여를 굉장히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보면 어떻겠냐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잘 안 보이시면 그 보셔도 됩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 2002년부터 그 현재까지의 수시 모집과 그 정시 모집의 그 차이가 쭉 나와 있습니다. 2002년 정도에는 7 정도가 정시로 가고 3 정도가 수시로 갔습니다. 지금은 역전됐습니다. 지금은 7 정도가 수시로 가고 3 정도가 정시로 갑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믿고 있는 거 12일날 수능 잘 보면 좋은 대학 들어간다. 옛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 왜 수능을 그렇게 애들 많이 보나요? 수능 봐야 됩니다. 오로지 수능은 아예 안 보고 비교과나 논술이나 면접이나 그 내신이나 이것만 가지고 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극히 적습니다. 반드시 뭘 걸게 되어 있냐면 수능 최저 등급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합격시킬 때 조건부 합격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끝나고 나면 논술고사다 면접고사다 막 이래가지고 애들 막 쫓아다닙니다. 그러고 나서 점수가 발표되고 나면 그때 그 등급이 최저 등급을 만족시키면 합격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이런 거예요. 그럼 최저 등급이 뭐냐? 우리 학교 무슨 과를 들기 위해서는 국영수 이 합산 등급이 5등급 이내에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2등급, 1등급은 돼야 합격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운 나쁘게 1등급 다른 과목 하나가 4등급 돼버리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게 최저 등급이거든요. 좀 되게 무서운 겁니다. 자, 왜 무서운 거냐고 말씀드리냐면 그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물수능이다. 수능이 너무 쉬워졌다. 특히나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가 절대 평가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럼 1등급 우수수 나올 거잖아요. 자, 여기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 왜 저렇게 수능에서 정시에서 점점 수시 비중을 왜 넓혀갈까요? 그럼 답이 딱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왜 그럴까라고 이제 고민해가 들어가 보면 대학에서는 좋은 학생들 뽑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그 학교가 오랫도록 명문학교에서 유지를 합니다. 그럼 좋은 학생들은 어떤 애들이냐? 2002년 정도만 하더라도 수능이 꽤 어려웠습니다. 수능이 변별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점차 변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는 더합니다.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진짜 영어 안 해도 되겠네요. 이랍니다. 저는 그때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영어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대학 입시는 경쟁 시험이잖아요. 경쟁에서 남보다 유리한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그 경쟁에서 이깁니다. 꼭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수능은 그럴지라도 이쪽에서 논술고사나 이런 데서 영어평가를 더 심하게 갈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저 생각 틀렸습니까? 그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볼까요? 그러면 수시에서 반영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내신, 논술, 그 다음에 면접, 그 다음 비교과 이런 게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시 모집은 이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